성별을 바뀌어요. 성별을. 그래서 어제 아빠가 내일은 엄마가 될 수 있어. 여기서 퀴즈. 고래상어는 고래일까요? 상어일까요? 혼종인가? 고고다이. 안녕하세요. 고고다이브 대표 김영석입니다. 고고다이브 콘텐츠팀 박별입니다. 대표님, 앞선 영상에서 보홀 투어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직 말씀 안 하신 부분이 남았더라고요. 뭐죠? 보홀에서 꼭 봐야 될 해양생물은 뭔지, 요거 봤으면 보홀 투어 성공했다, 조심해야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해양생물들을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일단 우리가 뭐 다이빙 투어 가는 목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거기 가면 신기한 해양 생물들 있잖아요. 수족관에서 보는 게 아닌 진짜 바다에서 살아가는 그 녀석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큰 재미잖아요. 보홀에서 좀 확률 높게 특색 있는 그런 해양 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는 보면은 진짜 성공한 거다, 이것만 보고 알아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다양해요. 산호에서 서식하는 산호초 물고기, 리프피쉬들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 도감도 있고요. 걔네들을 또 이렇게 식별하는 재미들도 있어요. 일반인들은 좀 어려워요. 그거부터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애들 좀 알려드리면 그래도 흥미를 가지시기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뭘까요? 니모죠, 니모. 니모, 영화로 유명한. 네, 니모. 니모는 캐릭터 이름이잖아요. 네. 정확한 명칭은 크라운피쉬예요. 크라운피쉬. 무슨 뜻이죠? 왕관? 광대죠, 광대. 광대? 광대 물고기? 그렇지. 그러니까 왜 웃긴가?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걔네들이 막 이런단 말이야. 샬라샬라샬라. 그러니까 그 경계예요, 걔네들은. 자기 집이 네. 있는데 거기 네. 이제 외부인이 오면은 막 요 느낌이 진짜 정확히 요 느낌이거든. 네. 광대처럼 막 뛰어다녀가지고. 광대처럼 막 이제 정신없이. 이제 요거랑 비슷한 게 또 이제 아네모네 피쉬라고 있어요. 이제 아네모네라는 게 말미잘이에요. 크라운 피쉬도 그렇고 아네모네 피쉬도 그렇고 말미잘에서 사는 녀석들인데 네네. 생김새가 조금 달라요. 비슷하면서 달라. 색깔이 다른가요? 아네모네 되게 다양해요. 빨간색, 노란. 크라운 피쉬는 완전 우리가 아는 그 니모야. 그 노란, 주황색의 그러니까 얕은 곳에 많이 있고 햇빛 들어오는 곳에 많기 때문에 이제 프리다이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찾기 잘 보다 보면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홀 전 지역에 걸쳐서 볼 수 있다. 사실은. 니모 좋아하세요, 니모? 니모 너무 귀엽죠? 니모 보면 거기 뭐 아빠 니모, 엄마 니모, 뭐 새끼 니모 이렇게 사이즈별로 쫙 있는데 이제 네. 재밌는 것이 요 놈들이 성별을 바뀌어요. 성별을. 그래서 어제 아빠가 내일은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여자야. 근데 여자애가 왔어. 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로 한 명이 변하는 남자야. 그럼 나가 남자가 돼버리는 거야. 멋있는 녀석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별을 막 바꿀 수 있는 걸로 또 유명해요. 다운동체 이런 건가? 모르겠어요. 오, 네. 진짜 신기하네요. 저도 공부를 많이는 안 해가지고 저도 충격적인 얘기여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정어리 떼. 정어리 때. 보홀에서 유명한 거. 조그만 물고기들인데 이렇게 떼를 지어서 쫙 다녀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면은 하나하나로 안 보이고 그냥 하나의 검은 구름떼? 구름떼 같이 생기는데 이게 막 움직여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의 어떤 짐승처럼. 걔네들한테 막 헤엄을 쫙 치면 걔네들이 막 반응하면서 막 나를 휘감기도 하고.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은 이제 막 검은 구름 사이에 내가 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전 왜 못 봤죠? 안 갔으니까. 그 포인트를. 그 포인트를. 그럼 그걸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어때요? 네네. 나팔링이라는 포인트예요. 좀 이제 운도 조금 따라줘야 되는 게 걔네들이 물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멀리 있어서 사진이 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물때라든가 운도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멀리 있으면 가까이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네. 느낌이 느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생명이니까 아. 생명체라서 너희들 가까이 와. 나 사진 멋있는 사진 찍어야 되니까 한다고 걔네들이 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주지 않거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바라쿠다입니다. 바라쿠다. 바라쿠다. 들어봤어요? 바라쿠다? 들어봤어요. 이름 멋있죠? 이거 한국어로는 뭐예요? 한국에는 전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네네. 한국에서 본 적도 없고. 근데 한국에서 비슷한 물고기는 알아요. 뭐야? 갈치예요, 갈치. 아, 진짜요? 아니, 길게 재밌다. 생겼고 은빛 그 비늘 있죠, 갈치. 우리가 네. 제주도 가면은 그 갈치 조림해 먹는. 네. 딱 그렇게 생겼어. 근데 걔보다 좀 더 사납게 생겼어, 딱 보면. 바라쿠다의 이제 시그니처가 뭐냐면 몸에 이렇게 길죠? 네. 이렇게 금이가 있어. 오. 수신호라고 있는데 우리가 물속에서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네. 친구한테 야 저기 봐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 근데 저렇게 저기 보면은 저기 뭔지 모르잖아. 네. 그래서 이제 수화를 쓰죠. 수신호라고 하는데 바라쿠다 수신호가 있어요. 뭐예요? 이거요. 아, 이거 나 봤어요, 그럼. 봤어요? 봤죠? 제가 한번 했을 그 거예요. 어떤 돌멩이 같은데 이렇게 하는 애들. 그거는 이제 곰치. 다른 네, 곰치. 모래라고 또 하는데 다른 거구나. 곰치예요, 곰치. 우리나라도 곰치탕 막 이런 거 있죠. 네. 동해 가면. 네. 그거 곰치고 바라쿠다는 갈치. 그러니까 가이드가 어디 갔는데 막 이래.
그럼 나 이거 뭐 어깨 아파 이런 거 아니야. 바라쿠다. 바라쿠다. 거의 통용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바라쿠다는 특징이 스쿨링으로 해다녀요. 떼를 지어다녀. 떼가 막 엄청 큰 경우도 있고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 엄청 그래서 웅장합니다. 웅장해요. 아 그래요? 네. 엄청 큰 애도 있어. 자이언트 바라쿠다. 엄청 커. 얼마네요 걔네들? 막 이만해. 거의 엄청 커. 바다 사람들 뻥 잘 친다는데. 어딜 가나 막 나오진 않거든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 발리카삭 가면은 발리카사. 꽤 높은 확률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경험상 3번 가면 한 2번은 보는 것 같아요. 진짜요? 3분의 2의 확률. 저는 봤는데도 모르는 거죠. 모르죠. 몰라. 왜냐면 제가 배 위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자꾸 바라쿠다 봤네요. 그러니까. 나 못 봤다 했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모르는 거지 뭐. 무조건 명상만 하고 있으니까 거의. 다들 공부해 가세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맞아요.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네 번째는 보홀의 어떤 좀 시그니처 같은 건데 잭피쉬예요. 잭피쉬. 잭피쉬. 네. 들어봤어요? 잭피쉬? 잭피쉬는 진짜 봤어요.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왜. 어떻게 생겼는데요? 저 바다를 이렇게 끝에 검정색 이렇게 막 벽 같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막 글로 다 가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전 힘들어서 멈춰 있었어요. 선생님이 화냈거든요. 거기. 뭐 하냐고 야, 빨리 뭐냐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자세히 보니까 물고기가 다 뭉쳐서 뺑글뺑글 돌고 그렇지. 있더라고요. 토네이도처럼 돌고 맞죠? 있어요. 네, 맞아요. 너무 본 것 멋있어요.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전갱이에요. 전갱.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먹어봤어요. 근데 안 먹어봤어요. 전갱이 회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네. 흔한 뭐 광어 이런 것만 많이 먹어서 먹으려고 노력은 안 해봤는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치처럼 생기기도 해서 좀 작아. 근데 그거보다. 근데 하여튼 은빛으로 비늘이 쫙 돼 있는데 때로는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토네이도처럼 돌고 있어요. 이걸로 유명한 데가 이제 발리카삭. 그래서 세계적인 포인트가 된 거고 등대 하나 잭피쉬가 옛날에는 진짜 많았어요. 발리카삭이.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조금 줄었어. 근데 요즘에 또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갔을 때 2번 가면 한 번 정도는 꼭 봤던 것 같아요. 50% 잭피쉬. 확률. 잭피쉬 스쿨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수신호는 뭘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수신호는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써주면은 그게 이제 공용이 되는 거지. 이제부터 저는 쓰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바라쿠다나 잭피쉬 같은 거 있죠. 이런 스쿨링을 보면은 매너라는 게 있어요. 뭐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고급 다이버가 되는 거죠. 딱 저기서 나왔어. 내가 미친 듯이 거기 가서 막 가잖아. 걔네들이 놀라서 도망간다. 사랑하는 나의 이제 버디들은 그걸 못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앞에 뭐가 있어? 그럼 얘를 그냥 돌격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가야지. 돌아서 얘를 이제 우리 그룹이 포위한다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포위. 내가 선두에 있으면 돌진하면 안 되고 돌아서 천천히 그러면 이제 돌면서 뒤에 버디한테 너 와 물 위에 올라와서 따봉 칭찬받죠. 칭찬받고 다음 뭐가 있나요? 다음은 뭐니 해도 또 보호를 하면은 거북이. 거북이를 100% 확률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 근데 보호는 가능하다. 거북이는 수신호가 뭘까요? 자기가 만들면 돼요. 만들면 돼.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홀 거북이는 특이한 게 되게 친화력이 좋아서 막 도망 안 가고 사진도 뭐 같이 찍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개북이라잖아요. 그러죠. 개북이라고 그래요. 동네 개 같다 그래서 동네 개북이. 바다 거북은 이제 그렇지만 만지거나 이러시면 안 좋아요. 걔네들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손가락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안 좋아요. 걔네들 이게 깨거든요. 턱임이. 그래서 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특히 주의할 점. 거북이는 얘는 숨을 쉬어요.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돼, 거북이가. 그래서 올라올 때 막 그 위를 막 알짱알짱거리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얘 어떻게 했어, 그러면? 물어. 우리도 막 숨 쉬려고 올라가는데 누가 있으면 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막 공격할 수도 있어. 물 수도 있어. 올라갈 때 이렇게 알짱알짱 대지 마셔. 귀여운 아이들이니까 잘 옆에서 관찰하고 이렇게 이런 걸 수동적인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사진 찍거나 그냥 보거나 이런 거지 적극적으로 가서 막 만지고 이런 거면 안 돼요. 마지막 갈까요? 마지막은 이제 하이라이트. 고래상어. 여기서 퀴즈. 고래상어는 고래일까요? 상어일까요? 혼종인가? 혼종이 뭐야, 어딨어? 고래랑 상어랑 만나서 만나서. 고래는 포유류잖아요. 호흡을 하고. 상어는 아가미가 있는 거죠. 어류잖아, 어류. 생긴 게 고래 같아요. 생긴 건 사실 좀 고래 같지. 그런데 상어입니다. 네. 고래상어는 샤크예요, 샤크. 고래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냥 웨이샥이라고 부르는 거. 범박이 딱딱딱 찍혀있죠.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릴라라는 포인트를 가면은 그 고래상어가 있어요. 먹이를 주기 때문에 그 먹으러 오거든. 그래서 발감 높은 확률로 볼 수 있고 주의할 점은 근처에 있거든. 그러니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핑킥하다 보면 걔네들한테 상처를 입히기도 해. 그래서 보면은 그 고래상어들이 등에 이렇게 상처, 스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상처 자국들이. 너무 마음 아픈데요? 그래서 보면은 마음이 아파. 우리가 저 아이들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자기 몸을 잘 가누셔야 돼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잘 보시고 사진 찍으실 거라도 딱 가서 찍고 그냥 빠지는 식으로. 다양하고 되게 귀엽고 이색적인 애들이 쫙 있어요. 네. 보호래. 그래서 전 보호를 초보 다이버들한테 1순위로 이렇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컴플레인이 없어.
그렇다면 거북이처럼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되는 해양 생물도 있을까요? 아까 거북이 이렇게 올라올 때 무는 것처럼? 있죠. 당연히 있죠. 어떤 거예요? 높은 확률로 만날 수 있는 친구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모레이라고 있어요. 모레이가 우리나라 말로 곰치야. 곰치. 그러니까 좀 장어처럼 생겼어. 장어. 어떤 애는 엄청 크고 점박이 애들도 있어. 평상시에는 이 굴에 이렇게 숨어 있어. 머리만 내놓고 이렇게 있다가 먹이가 있으면 팍 잡아. 맞아. 수신어가 뭐다? 이제 요거야. 그래서 아. 요게 모래의 수신어예요. 귀엽거든? 눈도 조금 막 동그랗고 맞아.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귀엽다고 손가락? 너 이거 한번 어떻게 이거 먹다가 얘가 팍 물수도 걔네가 힘이 되게 세대요.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고 믿거나 말거나. 진짜 세대요. 근데. 세 번째 라이언피쉬라고 수신호 뭐 저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깃털 갈기예요, 갈기? 이렇게 가시가 팍 있는 애들이 있어. 낯선 사람이 오거나 이렇게 위협을 느끼면 얘가 가시를 쫙 고슴도치처럼 팍 펴요. 라이언피쉬. 제주도에도 있어요. 솔베간팽이라고 불러요. 근데 화려해요. 빨간색 막 흰색 줄무늬가 있어가지고 예뻐 어떻게 보면. 예쁘다고 해서 가서 막 예쁘다 이렇게 막 귀여워해주기에는 너무 가시가 너무 가시다. 막 성게처럼 이렇게 성게예요. 거의 성게야. 진짜 무섭다. 그리고 가시에 독이 있다고 해요. 진짜 조심해야겠네. 조심하고. 그 다음은 뭐니 바다뱀.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뱀이에요. 있다고 해서 우리를 와서 막 물진 않아. 숨을 쉬려고 올라갈 때 우리가 방해를 한다. 또 걔네도 화나서 공격할 수도 있죠. 트리거피쉬라고 있어요. 트리거피쉬. 동남아 바다나 어디 가나 이렇게 조금씩 볼 수 있어요. 수신호가 또 뭐다? 이거. 총으로 쏘는 건가? 야, 너 저기 트리거피쉬 있어. 조심해. 얘네가 산란기가 되면은 조금 예민해져서 다이버들 같은 경우 오리발 있잖아요. 그 끝을 이렇게 막 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오리발이 아니고 내 엉덩이로 물 수도 있고 그렇잖아.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다이빙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물고기들 말씀드리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또 이럴까봐 이럴 줄 알았어. 그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먼저 뭘 했을 때 공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적인 상호작용 말씀드렸죠. 이런 팁들을 아시면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좋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귀여운 해양 생물들도 알고 무서운 해양 생물들도 알고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보호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